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진행의 선솜입니다. 오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도 무역 분쟁에 대한 조짐이 포착됐던 하루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어제보다 뒷걸음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시장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알아두셔야 이기는 전략 짜실 수 있겠죠. 이 모든 것 저희 머니W 전문가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자로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8288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머니W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공명 정지우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오늘장 일단 지수가 이제 오자마자 좀 급락을 했는데요. 좀 불안한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호재와 악재가 좀 지금은 상충돼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신중히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국 지표 증시 개편, 지표 개선 글로벌 증시의 향방은이라는 이제 주제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중국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역시 중국 지표이기 때문에 중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경제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많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지표가 이제 나왔었죠. 그만큼 이제 중국 이제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2017년도 때 이제 6.9% 이렇게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추세적으로 지금 2019년도 1분기 6.4%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렇지만 예상치는 6.3% 성장세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6.4%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은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고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전에 또 이제 나온 지표입니다. 방금 전에 나온 지표인데 미국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훌쩍 상회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이제 그런 부분 지표가 나왔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은 좀 어느 정도 완화됐고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과열권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장 이제 분석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좀 해드리면은요. 일단 이제 오늘 북한 전술 유도무기 발사 단기 이제 불안감이 좀 형성이 됐죠. 일단 이 부분은 일시적 영향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만큼 잠시만, 다시 뒤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북한 전술 유도무기 발사 이제 단기 불안감은요 일시적 영향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대부분 지정학적 우려감은 그만큼 오래 가는 경우는 좀 드물죠. 단기로 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미역 분쟁 우려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죠. 그만큼 알고 있는 악재는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 우려감도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금리나 기대감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폴드 스크린 결함 소식 아직까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일단 규명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까지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작용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확산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아직 이제 올라오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발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둬야 할 이슈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내일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일단 내일장 이제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훌쩍 상회치가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호재가 나오고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내일 증시가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받겠죠. 오늘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투심 위축된 부분을 완화시킬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오늘 호재가 나오고도 못 간다. 어차피 지금은 너무 큰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도요. 네.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주 강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떨어졌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네. 예,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 전환 단기 추가 하락의 대비 전략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갤럭시 폴드 단기 악재가 나왔고 오늘 외인들이 순매도를 전환됐기 때문에 일단 단기는 오늘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대장이 꺾인다라고 하면 그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경계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일단 내일장 지수는 아직 급격한 상승세를 바라고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 이제 5월 초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4월 말 전에 어느 정도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5월 또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4월 말은 저로의 또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추경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화성 쪽에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 이제 앞으로 추가 투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 경기 회복, 수혜 업종 이런 부분들 중국 지표가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죠. 네. 그만큼 중국이 이제 나스닥 중국판 나스닥이 6월달에 출범이 되고요. MSCI 이제 신흥국 지수 이제 중국 A주가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11월까지 중국 본토 주식 4배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너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기간 조정에 초점 맞추면서 4월 말 전까지 저가 매수에만 주력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또 저희가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공명 정지우 전문가의 속이 꽉찬 알짜배기 강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ey W. Money W. 반도체와 스마트폰 관련주 업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자세한 사항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 좀 이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급락했기 때문에 대장이 꺾였다는 거는 분명히 불안감을 가질 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꺾이긴 했지만 하반기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스마트폰 하반기 업황 회복될 것인가 이 주제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는 좀 하향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증권회사 여러 증권회사 쪽에서도 뭐 내년도 이제 V장 회복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예상하는 증권가도 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삼성전자 뭐 내부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팩트를 미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이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권이냐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매도권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착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또 자세히 한번 잠시 후에 분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또 확인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 종목 삼성전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강의 이어가 주시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제 HTS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윗꼬리, 아래 윗꼬리 대음선 일봉이 좀 나왔죠. 그만큼 이렇게 시가부터 해서 거의 종가까지 밀렸다는 부분은 굉장히 약세 일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하단 추세가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을 설정한 부분 중에서 이 빨간색 라인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라인선이 721선 부근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721선 부근이 대세 상승의 기준점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제 이 721선으로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할 때 한번 2016년도 때 굉장히 강하게 한번 올라갈 때 그때 한번 포착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2016년도 때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예.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6년도 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점이 있습니다. 2016년도 6월 달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량 거래 시현과 함께 아래 윗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오고 721선을 막 돌파하고 나서부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가 2016년도 6월 달 밑에서부터 맨 밑에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는 시점이었고요. 밀집 국면이었죠.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네. 이제 항상 매수권을 설정을 할 때 이렇게 721선과 밀집 국면, 그리고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50 이상으로 막 전환될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그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로의 매수 기회를 포착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 우하향 하락 추세 속에서 아직까지 상단 추세를 돌파를 못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0개월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는 거죠. 네. 상단 추세. 그렇지만 반대로 이번 달 5개월 이평선이 만약에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 재차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이번에 하단 추세가 이탈되게 되면 저 밑에 43,000원대 721선 부근을 매수권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단기 지지권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력한 저항권이죠. 47,000원대 중반대 그 부분을 역시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수 매도라기보다는 일단은 관망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좀 축소 관점으로 봐가면서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도 함께 알아본 삼성전자 종목 함께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자 상담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현대바이오 방금 또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요. 어떤 종목들이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연락 주세요. 013-3366-8288번으로요.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또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어가 주시죠. 예, 일단 이번에 두 번째로 좀 설명드릴 부분은요. 일단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1분기가 좀 깜짝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일단 트룩시마 같은 경우 미국 그리고 캐나다 그쪽에서 이제 판매 허가를 좀 시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하반기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 운명 어떻게 될지 일단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예측 이런 것보다도요. 네. 항상 대응해 나가면서 매수권이 어디냐, 그리고 매도권이 어디냐, 그리고 지금은 들고 가야 되냐, 팔고 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셀트리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셀트리온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연기금 쪽과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확대했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자사주 매입만 일단 올해 2월 달까지 거의
천억 가까이 매입이 들어온 상태이죠. 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분이 한 1% 가까이 좀 늘어났을 거예요. 네. 그만큼 수급 동향을 봤을 때 믿을 만한 부분은 회사에서 좀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은 좀 믿을 만한 부분, 수급 그리고 연기금은 좀 또 중요한 자금이죠. 네.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올 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전 고점 부분에서 단기 과열권이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일선 이탈과 함께 지금은 외바닥에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내일 만약에 이전 저점이 깨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재차 쌍바닥 신화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경계감을 두면서 내일장 재차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재차 5일선 회복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1선 이제 가격대 부근이요 19만 6천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지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부터 이제 5개월 이평선 첫 회복 시도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다음 달에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좀 박스권 상단 부근 30만 원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미리 하단 추세를 그어놨는데요. 이 하단 추세가 만약에 이탈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재차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는 한 18만 원대 정도로 이전 저점 부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721선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라인대 역시 721선 가격대 같은 경우가요. 17만 4천 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대세 상승의 기준점 17만 4천 원대 그 부분을 지지를 받는지 잘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두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한번 그 투자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함께 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함께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삼성전자 쪽에 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제 다음 주쯤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비메모리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육성하는 이제 분야 쪽에 하나죠 업종인데요. 메모리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비메모리 육성, 삼성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야 쪽인데. 일단 무엇보다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다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는 좀 바닥권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음 주 삼성전자 이 부분이죠. 대규모 투자 발표 임박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역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그네틱스 이 화면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예. 시그네틱스를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 대규모 투자 발표 임박이라는 또 주제를 또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시그네틱스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시그네틱스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네. 일단 이제까지 좀 매출이 그렇게 줄진 않았지만 이득이 안 났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경쟁 업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 좀 최근 들어서까지 좀 이렇게 이득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70% 이상 좀 확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신기술 같은 경우도 좀 최근 들어 좀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핑거프린트 이제 센서 기술을 좀 완료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시그넥스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21선의 이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 2019년도 1월 달에 이 부분이죠. 1월 달 부분에 한번 터치를 했다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강력한 저항권으로 좀 작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 1월 달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파라볼릭이 또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는 시점이 2019년도 1월 달이었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신민도가 50까지 올라왔고요.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이제 기법 중에서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 파라볼릭, 그리고 항상 거래량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월봉에서는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는 50 이상으로 턴할 때 그때가 중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그네틱스 다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 50 이상으로 올라왔던 시점은요. 이때 2019년도 4월 초반대였죠. 막 5일선 회복하면서 21선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하는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권은 2019년도 4월 초반대였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네. 올라와서 매수권이었다라기보다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선 회복할 때 21선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할 때 그때 부근이었기 때문에 매수권이었다라고 일단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 확대되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 누적 1개월 동안 70만 주, 9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체크해 나가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권 같은 경우는요. 단기 저항권이죠. 아까 말씀드린 721선 가격대는요. 1,300원대 후반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이전 저점이 깨지지 말아야 되겠죠. 1,100원대 초반대 부근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 강의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또 그 종목, 특히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시그네틱스까지 세 종목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또 고민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도 문자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종목 고민 상담 013-3366-8288번 문자를 통해서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문자 주셨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문자들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기가레인, 대호 AL, 하나투어 등등 많은 종목 고민들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문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끝번호 1948님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바이오 13,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향후 진단 부탁드린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문자 이렇게 저희 방송 초반에 보내주시면 연결 확률 높아지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보니까요. 오늘 종가가 13,350원입니다. 이미 좀 수익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저도 좀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추세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이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쌍바닥 패턴 속에서 우상향 상승 기조로 이어지다가 하단 추세까지 아직 오진 않았죠. 네. 아직 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721선 부근, 이 부근이 바닥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세 상승 기준점,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으면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꽤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13,000원대 이 부분에서 봤다는 부분은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가 이탈되게 되면 손실이 좀 날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아직까지 방향은 결정이 안 됐죠. 이제 막 5일선 회복되려고 하는 위치에서 이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위치에서 저 밑에 721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손실폭이 좀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권이다라기보다도 매매권이죠.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되 전고점 부분에서 대량 거래가 좀 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매물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급등한다, 추격 매수하면 또 안 되겠죠. 추가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단기는 경계 구간 이후에 돌파, 지지받는 거 보고 다시 지지받을 때 그럴 때 재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제 전략은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보유권으로 가다가 대신 만약에 여기 이탈되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손실이 나는 게 싫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먼저 경계 이후에 어느 정도 5일선 회복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고 재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고요. 나는 이 하단 추세가 깨져도 상관없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또 노려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첫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화면 통해 보시죠. 지금 이 시점에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가장 최근에 온 문자를 좀 볼까요? 최근에 뭐 SNC, XM 관련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끝번호 3998님 문자 한번 볼게요. 기가레인 보내주셨어요. 기가레인 매수가는 2,780원. 그리고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많이 밀렸는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손절해야 하나요? 걱정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2,385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난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가레인 투자 전략 또 진단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기가레인 2,78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하신 것 네. 같은데요. 2,780원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매수권이다라고 좀 부르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죠. 제가 이제 HTS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려보면 네. 오늘 5일선 좀 이탈이 됐습니다. 이 5일선 이탈과 함께 제차 종가로 약세형 음봉이 나왔는데요. 저도 5G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은 제가 선택을 안 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네. 작년 4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난 종목이에요. 물론 지금의 실적 뭐 그렇게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이죠. 네. 최근 누적적으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느냐.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721선 막 돌파할 때 외인 기관들이 이제 매도하는 위치에서 여기서 추격 매수해야 되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재무 상태도 그렇게 우량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부재 비율이 그렇게 이제 뭐 낮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안 나고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 가지고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5일선이 이제 이탈됐으면 반등을 줄 땐 갑자기 반등을 줄 땐 5일선 근접시 내일 이제 5일선 가격 기준 시가상으로 반등을 줄 때는 일단 매도 관점 이후에 5일선 회복되는 거 보고 재매수 기회를 노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내일 만약에 갑자기 조정을 받는다. 그럼 반대로 이제 21선 부근 2,200원대 중반대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3일 동안 조정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권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추격 매도권이 좀 늦었죠. 그래서 매도를 하려고 했으면 오늘 5일선 첫 이탈되려고 할 때 지수가 급락할 때 처음에 초기 경계했다가 내일 3일째 되는 날 다시 21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 매도하는 시점은 좀 늦었고요. 내일 이제 3일째 조정 시에는 반등권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갑자기 반등을 준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5일선 근접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관점으로 봤다가 다시 5일선 회복되는 거 보고 나머지 저 위에 721선 2,700원대 후반, 2,800원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가레인에 대해서 매도 기회 또 잡으면 좋을 포인트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이제 종목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 초반에 보내주실수록 연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문자 한번 볼게요. 로스웰 볼까요? 끝번호 9324님 문자입니다. 로스웰 1,7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오늘 마감 종가 보니까 1,555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약간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로스웰 이 종목 어떻게 진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저도 중국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은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단점과 또 장점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장점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점은 월봉 차트가 바닥권에서 한번 2019년도 2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번 시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개월 동안 행보세가 이뤄지고 있죠. 주식은 항상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시연될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투자 심리도가 재차 이제 5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월봉 차트는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단점은요. 일단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인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네. 개인들만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썩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맞아 돌아가면 좀 더 유리하겠죠. 로셀 같은 경우 뭐 실적 대비도 저평가돼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수급도 좋고 그리고 차트도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좋은데 일단은 실적은 뭐 양호하나 일단은 아직 차이나 디스카운트 좀 불안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기관과 외인들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은 최대 주주가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수급 동향에서 봤을 때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 5일선 이탈됐으면 지금은 이 하단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저 밑에 21선 부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전 저점 부근 1,480원대에서 1,420원대가 되겠네요. 최저 만약에 하단 부근은 1,42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보유권으로 가다가 일단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정고점 부근이죠.
재차 1,700원대 후반대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지면서 매도 관점으로 가면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 쪽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신 하반기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중국발 모멘텀이 좀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5월달, 6월달 중국 관련주들이 뭔가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테마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외인 기관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접근이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와 또 단기로 나누어서 또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단기는 일단은 제가 지지권, 저항권 설명드렸고요. 네. 장기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는 양호하다. 대신 수급 동향을 봐가면서 장기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요, 장기로 갈지 또 단기로 갈지 결정하셔서 또 혹시나 또 추가 고민 있으시면 문자 통해서 문의 주세요. 또 전문가님이 또 방송을 통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린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모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 나온 분들이나 혹시나 손실률이 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명 정지우 전문가께서 준비한 오늘의 공략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로스웰이라는 중국주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랑 로스웰의 차이점은요. 수급에서 갈립니다. 로스웰 같은 경우는 기관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들의 누적 1개월 동안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이 양호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수급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을 15% 갖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대표이사가 1,615원대에 10만 주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그래서 로스웰과의 차이점은 역시 수급에 갈렸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우상향 3바닥 패턴 속에서 이제 막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위치인데 이 하단 추세 부분이 1,600원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 부분을 지지권, 손절 라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전 고점을 이제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또 지지권이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밑에 하단 추세는 중기적인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700원 정도 초반대에서 어느 정도 적정 매수권으로 도전해보고 이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 전략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저항권을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면은요. 이 721선 대세 상승의 기준점이다. 제가 그런 관점 설명드렸죠. 그 위치가 역시 1차 또 저항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라인대가 2,400원대 한 중반대 될 것 같은데요. 그 라인대를 일단 저항권으로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해 나가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한번 시연이 됐죠. 이 거래량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 심리도 50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대량 거래 시연 고점 20개월 입항선 돌파가 이뤄진다고 하면 다음 달 그리고 3개월째 6월 달까지도 역시 중국발 모멘텀이 6월 달 때까지 좀 이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6월 달까지도 좀 더 추가적인 관심권은 양호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봉상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해서 예. 봤습니다. 2,470원이었고요. 예. 손절가는 1,600원 이렇게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자창 보니까요. 지금 막 또 많은 문자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혹시나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에도 머니투블유는 계속 진행됩니다. 종목 고민 방송 초반에 조금 더 빨리 보내주시면 상담 연결 진행률 높아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명 정준 전문가님 아쉬워하실 시청자분들 위해서 장 마감 이후에 또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 부탁드려요. 예, 이제 머니W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반 장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게 실력을 쌓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는 미처 전하지 못한 투자 전략도 무료 방송 통해서 모두 얻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명 정지우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내일 시장에 대한 알짜 전략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9시 35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미국은 개장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뉴욕에서는요, 새롭게 상장이 돼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나이스 시장에는 핀터레스트, 동영상 스크랩북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에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종목이 상장이 되면서 기업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내일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미국 출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시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S&P 500 지수가 0.13%, 다우 지수가 0.28%, 나스닥 100 지수는 소폭으로 오른 0.02%에서 거래 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이 시작하기 앞서서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실물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6%가 발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요, 19만 2천 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보다 또 감소한 건데요. 50년 내 최저치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상반되는 움직임 보여졌습니다. 개장 전 이런저런 이슈들 있었지만 현재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미국 지수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2%대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의 삼성전자 매도량이 굉장히 컸지만 그래도 1.78% 내려가면서 6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어서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현재 97달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0.36% 또 오른 수치인데요. 자, 유로존의 4월 제조업 PMI 지수 예비치가 47.8로 나옴에 따라서 50 이하의 수치 나타났습니다. 해당 소식에 유로화 약세를 보였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 97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보시죠. 서울 환시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발표를 전후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 현재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1,136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은 오전 9시 39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증시는 오전 9시 30분에 개장해서 오후 4시에 마감을 하죠.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나는 드라마도 싫고 넷플릭스도 싫다는 분들은 미국 증시 직접 안방에서 거래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머니W에 나오는 라이징 스타 종목과 함께 시장 대응하시면 밤에도 외롭지 않게 즐겁게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이 현지 시간 금요일이 성금요일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하루 정도 월차를 내고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월가는 솔직히 분위기는 조금 한산합니다. 투자 의견도 오늘은 평소보다 한 절반 정도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굵직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타겟입니다. 116년 전통의 미국 백화점 체인이고 지금 보시는 타겟은 뉴욕시티점인데요. 거의 부티크 호텔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로 재단장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미국 내 규모는 한 8위 정도 되는 게 타겟인데 네임밸류로는 메이시즈 다음으로 두 번째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종업원 수만 34만 명이 육박하는 유통 공룡인데 최근에 다른 유통업체들처럼 아마존한테 아마존이피케이션 당해가지고 한동안 고전을 했죠. 텔시 어드바이저스 그룹에서는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종목에 재편입시키고 목표 주가는 88달러에서 92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83달러대에 있지만 전통 백화점주 저 정도 위로 목표 주가 부여한 것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투자 의견 변경 종목으로 넘어가죠. 유나이티드 컨티넨탈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하고 컨티넨탈 에어라인을 소유한 이 지주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항공하고 같은 스타 얼라이언스 스카이팀 소속이고요. 이 유나이티드 컨티넨탈에 대해서 임페리얼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은 아직까지는 언더퍼폼이지만 목표 주가는 소폭 상향을 해줬습니다.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요. 이 임페리얼 캐피탈에 따르면 이번 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은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불구하고도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시총 2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짜리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통과 항공주 함께 투자 의견 상향 종목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도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많은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랩 이성배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새로 편입할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좀 세워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새로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보다도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개장과 동시에 즉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에버스핀 테크놀로지는 실제로 그날 이제 장중 6% 이상의 이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같이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이제 정보라던가 이 해외 주식을 장중에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샵 4989로 보내주시면 이 같은 정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새로이 관심 있게 볼 이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아시스 페트롤리엄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심볼 코드는 이제 OAS로 검색을 하시면 되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와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제 뭐 영위하는 이런 자원 개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추정 매장량이 대략 한 3억 2천만 배럴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런 이제 자원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재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음 화면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총 자산이 계속해서 매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같은 뭐 총 자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는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이제 이런 이제 매출에 대한 이 연평균 성장률 역시 대략 한 최근 5년 동안 이 8%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재무의 안정성이 굉장히 좀 뒷받침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매장량 역시 이 채굴량 역시 대략적으로 일평균 한 9만 배럴까지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좀 어떤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이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포인트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 국제 유가에 당연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겠죠. 유가의 상승이 당연히 주가의 상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계속되는 이 상승 랠리를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배럴당 6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사의 주가 역시 이 같은 모습이 최근 들어서 조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실제 동사의 차트를 놓고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이실 텐데 계속해서 이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이 V자 반등을 좀 그려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V자 반등이 아니고 아까는 이제 다른 종목이었고 굉장히 좀 하방 경직성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최근 이 유가 상승은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동사를 현 시각 지금과 동시에 이제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을 바로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6.50 이하에서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8.80까지 또 손절가는
이보다 조금 작은 한 6달러 한 90센트 정도 5달러 90센트 정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격 전략은 8달러 80센트, 손절가 5달러 90센트로 정해 주셨습니다. 오아시스 페트롤리엄 이렇게 들고 와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다음 종목 역시 제가 이제 빠르게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럭과 뭐 크레인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 이름은 이제 매니텍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심볼 코드는 이제 MNTX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차트로 확인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뭐 이제 트럭에 장착되는 이제 유압 너클과 이제 붐 크레인까지 뭐 제공하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역시 최근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품을 조금 단순화하고 집중화하게 되면서 이 연평균 이 YY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대략 한 14%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고 순자산 이익도 64%가량 급증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체 내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런 중장비를 뭐 렌탈하고 임대하고 딜러 서비스도 하고 뭐 수리 서비스까지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이 같은 중장비에 대한 이 여파 호조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봐도 동사는 뭐 충분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를 이제 차트를 놓고 설명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실제 이 동사 역시도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안정적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점진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역시도 지금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 이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고요. 최근 들어서 이 상승 전환하는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하방 경직선은 뚜렷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시각뿐만이 아니고 뭐 주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월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동사는 이제 월봉상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5달러 부근에서 이 쌍바닥권을 그려나가면서 이 상승 전환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렇게 큰 고평가 또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매수가는 이제 8달러 40센트 이하에서 단기 목표가는 대략 한 10불, 한 20% 정도 이제 바라보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절가는 이제 7달러 70센트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종목 매니텍 인터내셔널 화면 하단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성배 연구원, 오아시스 페트롤리엄 그리고 매니텍 인터내셔널 두 종목 들고 와 주셨어요. 매매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이 시간까지 머니더블유 진행을 해봤습니다. MTN 글로벌에 문자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주식과 종목에 대한 궁금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에 웃음꽃을 피게 한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로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